좋아요, 구독.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FOMC가 치러졌는데요. 그간의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매일 발톱을 감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훈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FOMC에 따른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좀 덜 매파적인 발언을 보였는데요. 이 FOMC 후에 국내 증시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내 증시 반응,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 반응은 좋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가 시작할 때는 좀 안 좋았거든요. 하락으로 초반에는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고용과 이 지표가, 그러니까 실물 지표가 사실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있었는데요. FOMC 이후에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죠.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올랐는데 FOMC의 결과와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우선 25bp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5bp 올린 거, 이건 예상대로 끝났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안도, 환호보다는 안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살펴본다라면 두세 번 정도의 금리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 올려도 세 번이죠. 그러면 세 번 논의했는데 세 번 다 올린다 그러면 75bp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최대치고요. 두세 번 중에 한 두 번이나 한 번 정도만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25bp에서 한 50bp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한 정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23년 금리는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삼성전자에서 감산이 없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는 계속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사실은 23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베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간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시장은 최근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이런 투자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요. 23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지만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 반도체가 급등을 했죠. AMD라든지 이런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수요, 실적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급등했고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로 끌고 와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세 종목이 코스피 지수 거의 다 끌어올린 거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물론 오른 종목들이 있지만 이 시총 상위 종목 세 종목이 굉장히 좀 큰 비중으로 좀 올라가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 세 종목에 집중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살펴본다라면은 외국인이 순매도를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1월 마지막 거래일인 1월 30일에 4,751억 원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2월 1일도 그렇고요. 2월 2일 어제와 오늘, 어제도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오늘도 지금 장 종료까지 1시간 좀 넘게 남았는데 3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시장은 FOMC에 대한 결과를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고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대로 이 파월 의장의 발언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또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형주도 일제히 상승세 나타났고 특히나 이 구 페이스북이죠. 이 메타가 예상치를 좀 웃돈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성장주라고 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을 텐데요. 이 성장주를 둘러싼 외부 요인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우선 성장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재작년을 하고 작년하고 금년을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이 시각이 조금씩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재작년을 살펴보면 성장주는
성장에 대한 여부와 거의 상관없이 그냥 부담스럽습니다로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 주가의 조정이 어느 정도 멈췄죠. 시장의 하락이 멈췄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반등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가격이 좀 싸다라는 부분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등하는 건 또 살펴보면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를 다시 좀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고요. 유동성 위기가 줄었다는 얘기가 유동성이 아직은 뭐 확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죠. 금리가 역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 늘어날 수는 없지만 시장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장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은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 줄어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성장주, 기술주가 조정이 세게 나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다시 성장주에 대해서는 악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한창 많이 올랐을 때와 지금의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 유동성의 양만으로 지금 다시 이전 자리까지 가려면 기준금리 지금 국내의 기준금리만 놓고 보면 3.5인데 한 2% 이상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낮아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는 성장주에 대한 악재는 많이 해소가 됐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숫자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부적으로는 좀 놓고 본다라면은 이 플랫폼도 좋죠. 그런데 플랫폼과 그리고 좀 전에 FOMC 이후에 환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그리고 플랫폼이 좀 키 맞춰가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다시 2,500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2,500에서는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2,500에서도 수급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호적일지 2,500을 넘어가도 우호적일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00 가까이 갔을 때에는 수급적으로 매수도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률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까지는 긍정적이나 그 이후에는 한 번에 추가 작업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반등세 나온 성장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성장주 악재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고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가 향방을 두고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두 종목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두 종목 흐름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 매니저들이 네이버에 조금 더 가산점을 두죠.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한 가지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상장했는데 이 두 종목이 주가가 좀 그야말로 좀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힘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회사들에 있어서의 수익성 개선이 시장의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해서는 좀 약간 카카오는 좀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 성장세가 네이버가 조금 더 이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기존 사업 성장의 플러스 요인, 카카오는 자회사들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요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조금 더 이 유망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사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121선 돌파하면서 뭐 긍정적인 흐름들은 나오곤 있으나 여전히 좀 살펴본다라면은 둘 다 뭐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7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주가 하락 이전에 횡보했던 가격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는 좀 전에 제가 이 코스피도 2,500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종목도 네이버 25만 원, 카카오 7만 5천 원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흐름에 대해서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25만 원, 카카오는 7만 5천 원 선에서 다시금 한번 주가를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으로 삼성전자 있고요. 또 최근에 로봇주를 쏘아 올렸던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퀄컴과 구글과 한편이 되어서 챗 GPT의 대항마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XR 생태계를 좀 구축해보겠다라는 이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3자 동맹 효과 어떨까요? 사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발표가 있었죠. 시장에서 기대를 못했습니다. 어제였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 그저께죠. 1일이니까. 그러니까 갤럭시 언팩 2023에서 이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 사장님이죠. 이 사장이 오늘 우리는 함께 차세대 XR 경험을 만들어 감으로써 모바일의 미래에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다른 회사들이 나왔죠.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퀄컴과 구글이 같이 나오면서 이 세 회사가 3자 연합을 한다, 파트너십을 맺겠다. 삼성은 한마디로 하드웨어를 만들고요. 이 폼팩터를 만들고 퀄컴에서는 칩셋, 이 메모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 두뇌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구글의 OS가 탑재가 됩니다. 삼성은 좀 쉽게 얘기하면 삼성은 하드웨어, 구글은 소프트웨어고요. 퀄컴은 이 뇌를 만드는 이런 이 세 가지. 사실은 이 세 곳이 애플 빼고 나면 제일 잘하는 나라 이 회사들이죠. 이 휴대폰 하드웨어는 삼성이 제일 잘 만듭니다. 퀄컴이 칩셋은 제일 잘 만들고요. 이 OS 같은 경우는 뭐 애플과 구글이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뭐 역시 제일 잘한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는 이런 세 회사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 세 회사에 대한 만남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퀄컴 3자 동맹, 퀄컴을 포함한 이 3자 동맹에 있어서는 가시화되는 거는 좀 제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애플의 XR 기기가 상당히 강한 이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죠. 애플 XR 기기에 대한 대항마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제품이 1차적으로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이 출시될 때 상당히 많은 기대감이 있고요. 이 제품이 출시됐는데 애플의 XR 기기보다 우세하다, 우월하다, 좀 더 좋다라는 평가가 있다라면 이 3자 동맹에 대한 효과는 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차세대 XR 기기 이 개발 소식에 대한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혁신 키워드로 XR을 또 낙점을 하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또 메타버스 생태계 중추로서 삼성전자가 작용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도 어떻게 선별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시장이 긍정적이긴 하나 여전히 2,500에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시장이 뭐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삼성과 퀄컴, 구글 이 3자 동맹으로 인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됐죠. 삼성 혼자 한다 그랬어도 국내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퀄컴과 구글이 같이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국내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바로 다이렉트로 혹은 직접적으로 이 삼성전자 혹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이 대기업으로부터 이 하청을 받아서 벤더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한다. 그럼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오더라도 매출액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혹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다. 흑자의 규모가 크면 더 좋겠지만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적자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실적과 같은 가시적인 숫자가 나오는 이런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